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했습니다.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을 입었습니다. 총알은 트럼프 머리를 가까스로 피해 귀를 관통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대선 후보를 겨냥한 초유의 테러에 4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소도시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를 가졌습니다. 총격은 트럼프 등장 10분도 채 안 돼 일어났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연단에 급히 몸을 숙였던 트럼프는 귀와 얼굴 쪽에 피를 흘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현장을 빠져나간 트럼프는 버틀러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으로 연단 옆쪽에 있던 청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세 현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총격범이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20살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밝히고 이번 범행을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This evening we had what we're calling an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ou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총격범의 시신이 있던 장소에선 군용 소총을 개량한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는 반나절도 안 돼 바로 퇴원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트럼프는 전용기를 타고 약 300km 떨어진 뉴저지로 갔습니다.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전용기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오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노타의 차림으로 전용기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손까지 흔드는 여유를 보입니다. 총격 사건 후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트럼프는 4시간여 만에 퇴원해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뉴저지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는 개인 골프 클럽이 있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후 자신의 SNS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고 총알이 피부를 찢는 것을 느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뉴욕시 전역에 경찰 배치 인원을 늘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트럼프 타워 앞입니다. 트럼프가 병원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취재진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주로 드나드는 56번가 길목은 현재 뉴욕 경찰차로 막힌 상태고요. 경찰들도 다수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CNN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SNS에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총격범은 20대 백인 남성입니다. 이번 사건을 암살 시도로 규정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 짚어주시죠. 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총격범이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20살 백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FBI는 범인이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BI는 자세한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범인이 트럼프가 후보인 공화당 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2021년에는 현재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있는 민주당 기부 플랫폼을 통해 소액 기부를 한 내역이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범인의 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했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낀 남성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이 경호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대선 후보이기 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경호를 맡은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기가 발사된 곳에서 트럼프가 올라와 있던 무대까지 거리가 150m 안팎이었던 만큼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FBI도 브리핑 중 유세 연단과 가까운 곳에서 총을 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놀라울 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비밀 경호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를 심각하게 실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유세장에 들어가려면 무기를 소지했는지 이 강력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총격범은 유세장 밖에 있는 건물 지붕에서 트럼프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테러가 벌어지기 몇 분 전, 유세장 인근에서는 소총을 들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는 한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We noticed a guy crawling, bear crawling up the roof of the building beside us, 50 feet away from us. We saw the rifle flinging around as he was trying to crawl. We saw the rifle, 100%. 목격자는 즉시 경찰에 총격범의 존재를 알렸지만 총격 발생까지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Why is Trump still speaking? Why have they not pulled him off the stage? And next thing you know, 5 shots ring out. 총격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던 유세 연단에서 약 150m 떨어진 공장의 지붕 위에서 총격을 가했고 총격 직후 미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에게 즉시 사살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밀경호국 요원이 총격범을 사살하는 장면과 사살 직후로 추정되는 총격범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은 보안 경계선 밖에 있던 총격범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트럼프는 총선과 거의 동시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몸을 숨겼습니다. 치명상은 피했지만 총알이 몇 센티미터만 옆에 맞았다면 생존을 장담하지 못했을 겁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강태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연설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 10분 뒤쯤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를 거론하며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전광판에 그래프를 설명하는 순간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손을 대고 잠시 움찔거리더니 곧바로 단상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무대로 뛰어들어와 그를 감쌉니다. 1분 뒤 경호원 부축을 받으며 몸을 일으키는데 오른쪽 귀와 뺨으로 흐른 피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연단 오른쪽 건물 지붕에서 범인이 쏜 겁니다. 현지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때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면 총알이 머리에 맞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연단 아래로 이끄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자들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치켜들고 소리칩니다. 유세장은 곧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 어모 속에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치 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지원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리호보스 비치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총격 사건 소식을 들은 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대선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는 정치 폭력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규탄하며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도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특히 이 미국 하원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그리고 세계 정상 각국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리더 캐나다 총리는 SNS를 통해서 역겨운 사건이다라며 트럼프와 유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의 사무실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SNS로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솔 기자, 미국 전직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에 총격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을 노린 암살 사건은 생각해보면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43년 만에 처음인데 이 기자, 이 사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이 충격적인 총격 사건은 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 11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7시를 조금 넘겼을 때였는데요. 트럼프가 유세 연설을 펼치던 무대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창고 지붕에 총격범이 숨어 있었습니다. 총격은 트럼프가 등장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던 순간이었는데요. 총성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관통상을 입고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격범은 무대 뒤 건물 지붕에서 대기 중이던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자, 민 교수님. 그런데 이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주가 경합 중이긴 하지만 버틀러 카운티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65% 지지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총격범으로 그 지목된 사람이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통적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만약 이런 총격이 벗어났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동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 이솔 기자, 그렇다면 이 총격범의 신원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FBI와 이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총격범을 미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20살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버틀러 카운티에서 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베설파크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살돼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총격의 동기가 정치에 있는지도 아직 확언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그가 트럼프의 정당인 공화당 당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2021년에는 친민주당 성향의 정치위원회 기부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피격을 당한 직후입니다. 트럼프가 얼굴에 이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번쩍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화면에 찍혔는데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자들에게 충격이 있었지만 자신은 건재하다. 이 모습을 즉각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련한 정치인으로서의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나는 문제없다. 이런 정치 폭력과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인한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미국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정치인으로서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탁월한 그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떤 대선 구도에 있어서 트럼프를 유리한 위치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세 부분에 있어서 경제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미지 정치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고령 리스크로 두 후보 다 모두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더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령 리스트를 극복하고 강인하고 굳건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뿐만 아니라 무당파 중도층에게도 보다 우호적인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 그리고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비례대표 사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대세론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겠다며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총선과 같은 밀실 공천, 듣보잡 공천, 사천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을 다시 직격한 겁니다. 저희는 사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또 후보로서의 의무라 생각을 해서. 나경원 후보도 원 후보가 언급한 상향식 공천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호응하며 당대표가 되면 지난 총선 같은 불공정 공천이 사라지게 할 거라고 한 후보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인기 투표였다면 이제는 당대표로서 누가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단일화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두 후보 공세의 한 후보 측은 대세론 굳히기를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2차 투표로 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반드시 정치에서 1+1이 2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후보들 간 과열 양상에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이 분열로 치달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한 당의 휴유증이 대단히 커질 것이다. 당 선관위는 오늘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지난 TV 토론회 당시 흑색 선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린 주의 시정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예비 경선에 나선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수호를 외쳤습니다. 일각에선 친명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끊임없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구출 작전, 인질 구출 작전을 폐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현장에는 이재명 후보도 참석했는데 행사 전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에 자신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거의 이제 후보님을 지키겠다, 소위 이제 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계신데 다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친명 마케팅 못지않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후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정봉주는 합니다. 다시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정봉주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정권에게 가장 눈에 거슬리는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립니다. 총 13명의 후보 중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의원 등 총 8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8명으로 추려진 후보들 중 5명이 다음 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를 통해 신임 당대표와 함께 최종 지도부로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모습이 보이는데 삼겹살 대신 뭔가요? 네, 바로 콜라입니다. 평소 한동훈 후보가 즐겨 마시는 음료로도 알려져 있죠. 원희룡 후보의 총선 고의 패배 지적에 이번에는 이 콜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안 하시는 거.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하루에 15개 이상의 일정을 처리하시느라고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저 때는 사이가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이 식당 기억나시나요?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곳에서 소고기 등을 먹었는데 삼겹살만 먹은 것처럼 SNS에 올렸다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대표의 거짓말 논란을 부각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장소를 찾은 거였죠. 김치찜을 시켰는데 당시 한 위원장은 손도 못 댔다고 합니다.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김치찜에다 삼겹살 그걸 먹자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안 넘어가더라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제로 콜라 하나 시켜갖고 먹다가 나왔다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원희룡 후보의 총선 고의 패배 지적에 대한 반격인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네, 한 후보 측은 콜라만 마실 만큼 밥 넘길 힘도 없는 상황에 지역구 찾아가 도운 거 잊었느냐, 고의 패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신지호 상황실장은요, 콜라만 마실 게 아니라 삼겹살까지 같이 먹어줬어야 이겼다는 말이 나올 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원 후보 측은 고생한 거 충분히 안다면서도 그래도 여사 문자에 답했어야 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일은 물론 오늘은 또 양측 여론조사 관련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도 한바탕 붙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후보들 간 공방전, 모레밤 9시 반에 예정된 채널A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피격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니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모습이 보이네요.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떠올린 사람 적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남의 나라 일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전 대표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한 적이 있었죠. 오늘 SNS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이 전 대표 한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같은 달 미성년자로부터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했었죠.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고요. 여권에서도 일제히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치 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입니다. 네, 반복되는 정치 테러, 우리도 이젠 안심지대가 아니죠. 극단적 진영 갈등의 팬덤 정치까지 증오 정치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인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절박한 승부 군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을 연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인도 뭄바이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출장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셨네요. 2박 3일의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삼성의 성장을 위해 그만큼 인도 시장 공략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위로 스마트폰 공장 등의 임직원 18,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인도에서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교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인도 출장에서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최대 경제 도시인 뭄바이를 찾아 현지 임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열한 승부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쟁사와의 반도체 기술 격차 축소, 노조 파업 등 삼성의 위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이 회장은 귀국 후에도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울릉도에서 무려 130톤에 달하는 집채만한 바위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찾는 울릉도에 낙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옆 안전 펜스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바위를 피해 차량들이 갓길로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울릉도 이주도로 남서 1터널과 2터널 사이에 130톤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도로를 통제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해 바위 철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울릉도 이주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바위가 떨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관광버스 천장을 뚫고 낙석 파편 등이 버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엔 거북바위 머리 부분이 무너지며 400톤가량의 낙석이 관광객 4명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해안가 있으면서 거의 다 절벽이에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비가 자주 오고 이러면은 이제 기반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 낙석이 좀 발생되긴 해요. 한 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40만 명.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울릉도는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선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사하구 야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가 아파트 외벽에 부딪혀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전에선 낙석이 계단 난간에 걸려 주택 피해를 겨우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국내 한 로펌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변협이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 로펌이 석 달 전 출시한 AI 변호사, 법률 상담 서비스 때문입니다. AI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AI는 공개된 판결문과 법조문을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불과 몇 초 만에 적용된 법률과 처벌 수위까지 알려줍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기초적인 민형사 상담을 무료로 받는다는 게 강점. 다만 인간 변호사처럼 추가 질문을 던져 구체적 상담을 하지는 못하고 학습한 범위 안에서만 답변한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대한변협은 AI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상담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의 소송 자료나 개인정보가 AI 학습 과정에 동의 없이 쓰였을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로펌 측은 변호사 시장만 시대 흐름을 걸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AI나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이렇게 변화를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라고 그게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서비스도 아니라 중단 계획은 없다는 입장. 징계 절차 돌입 여부는 조만간 변협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이 1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들은 오늘도 빈곤에 허덕이면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은 14,000여 명으로 평균 연령은 78.1세, 10명 중 3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버는 돈은 월 16만 원 남짓인데 보조금과 연금 등을 합치면 월 평균 소득 76만 6천 원입니다. 특히 남성 대비 과거 근로 경험이 적은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올해 88세인 김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간 폐지를 주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8시, 9시 나오면 저녁 8시까지 돌아다닙니다. 3,000원도 받고 없을 때는 2,000원도 받고 폐지 줘서 전기세 줘야지, 수도세 줘야지. 복지관의 도움으로 올해부터는 자전거 보관소 환경정리를 맡아 한 달 29만 원을 법니다. 이거 해주는 것이 저는 참 행복해요. 6년 전부터 폐지를 수집한 박예자 씨는 무릎이 나빠져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는데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학교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식 도우미 같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잘할 수 있는데 몰라서도 못하는 양반들이 있으니까 널리 알려가지고 많이 일할 수 있으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배가량 높습니다. 정부는 폐지 수집 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을 발굴해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제 복권 하나로 인생 역전을 꿈꾸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추첨한 로또 복권에서 1등이 60명 넘게 쏟아지면서 당첨금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작설까지 나올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어제 1등 당첨자가 63명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전 1등 당첨자보다 51명이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당첨자 수입니다. 당첨자가 많다 보니 당첨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등 당첨금은 4억여 원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절반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 1등 당첨자의 실수령액이 15억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역대 최다 당첨에 시민들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아파트 구매를 하려면 로또에 당첨 2번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 것도 아닐까. 3억이 돼도 좋고 10억이 돼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등을 막 나눠주냐, 대놓고 조작티를 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동행복권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조작설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보양식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을 텐데 가격이 무섭습니다. 생닭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왜 삼계탕 가격은 고공행진 중인 건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삼계탕집. 점심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에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초복을 하루 앞두고 몸보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삼계탕을 먹으러 온 겁니다. 내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서민들이 먹기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유명 삼계탕집의 경우 한 그릇에 2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삼계탕 평균 가격은 약 16,900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3% 이상 올랐습니다. 기본 삼계탕에 다양한 재료들이 추가되면 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좀 비싸요, 사실. 솔직히 시장 가면 솔직히 그 닭 한 마리에 뭐 한 7, 8천 원이면 사는데 나와가지고 우리서 먹으면은 그 따블이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주 재료인 생닭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공급도 늘었지만 삼계탕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삼계탕 가게 주인들은 채소 가격 상승과 인건비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재료 원자재 값 다 올랐죠. 인삼도 그렇죠, 대추도 그렇죠, 인건비도, 임대료도 지금 다시 다 올리고 있죠. 고물가의 삼계탕 가격마저 오르면서 서민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 핵 작전 지침을 트집 잡아서 위협을 일삼는 가운데 오늘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을 직접 챙기며 북한의 인권과 탈북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듯한 발언에서는 현장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최근 반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북한은 윤 대통령의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나토 순방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자신들의 인권과 탈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초기 정착 지원금을 확대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20, 30대) 이른바 MZ세대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를 휘젓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치밀한 논리, 언어 실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I was so scared. I thought my heart was going to explode. If anything seemed unnatural, I could be imprisoned and repatriated. 11년 전 탈북민 최초로 미국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강연회에 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이현서 씨. 당시 영상 누적 조회수는 2,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 씨처럼 젊은 2030 탈북민들은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의 딸이었던 이서연 씨도 있습니다. 2014년 가족과 함께 탈북해 미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친구가 바로 기숙사 앞에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충성을 하고 싶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직접 나가 북한 인권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감히 누구도 이렇게 내 말에 반박을 한 적이 없는데 조금 당황을 하셨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탈북 청년 김금혁 씨도 유엔 안보리 회의에 출석해 유창한 영어 실력을 앞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해 최대한 이성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고 또 울부짖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탈북민 박연미 씨는 아예 영어로 온라인 방송을 운영하며 북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박 씨의 탈북 경험 회고록은 미국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MZ세대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나간 유학생들을 불러 사상 교육을 하는 등 내부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입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는 소나기가, 남부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소나기는 금방 잦아들겠지만 남부와 제주의 장맛비는 밤사이에 강해집니다.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남해안은 늦은 밤부터 오전까지, 제주는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 집중됩니다. 내일까지 비는 제주에 최대 100mm, 남해안은 8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영동에도 5에서 20mm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 중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31도로 중부에는 초복다운 더위가 이어집니다. 정체전선은 내일까지 남부에 머물다가 화요일에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입니다. 이후 중부에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력과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극단적 분열과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의 정치도 비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